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컴퓨터공학과 2학번 장영진입니다. 일단 이렇게 새해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거운 발표의 주제는 PWA 모바일 앱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구름톤 유니브 단품톤에서 PWA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기도 했고 처음 사용해봐서 아직 많이 미숙한 상태에서 도입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더욱더 PWA에 더 알고 싶어졌고요. 제가 요즘 앱 개발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나 뭐 다른 스위프트 같은 그런 네이티브 앱을 만들기에는 조금 배울 것도 많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PWA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접하기 쉬운 방법을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2008년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고 이제 네이티브 앱에서 뭐 카메라라던가 GPS라던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것들을 저희 웹에서는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이제 웹 플랫폼에서도 이 네이티브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새로 기술이 하나 등장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PWA입니다. 그러면 PWA란 무엇일까요? 네, PWA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웹의 줄임말로 모바일 기기에서 네이티브 앱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웹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혹시 이 앞에 프로그레시브가 붙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레시브가 붙은 이유는요, 이 PWA가 이 점진적으로 네이티브 앱에게 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앞에 프로그레시브라는 형용사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가 이제 PWA 주요 특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를 통해 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앱 경우에는 이제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 사용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여기서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PWA이신 X를 가졌어요. 그 트위터죠. 그래서 트위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저기 빨간 동그라미 있는 저 아이콘 있잖아요. 저기 떠요. 저걸 누르면은 이제 바로 웹 브라우저에서도 이렇게 X라는 앱을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일단 PW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웹 페이지와 달리 오프라인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이제 서비스 워커를 통해서 캐시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네트워크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라서 푸시 알림이나 카메라 등 이제 모바일 기기 자체의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이티브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원래는 웹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PWA가 등장함으로써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PWA의 주요 특징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PWA가 이제 네이티브 앱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방법, 언어의 차이입니다. 네이티브 앱은요,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도록 각 운영체제에 맞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OS는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코틀린을 사용을 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PWA는 웹브라우저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포의 차이입니다.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각각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iOS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진행을 하죠. 반면에 이제 PWA는 URL과 웹 브라우저만으로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앱으로 출시하는 경우, 특히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많은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엄청 까다롭고, 그리고 개발자 계정을 또
사야 되죠. 많은 비용을 주고 사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PWA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URL과 웹브라우저만으로도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신뢰성의 차이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계정을 산다던가 절차가 복잡하다던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뢰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출 전략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최저가인 ASO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ASO를 통해서 검색 결과 순위를 높이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스크린샷을 만들어서 배열을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키워드 연구라던가 메타 디스크립션 작성을 한다던가 이런 많은 요소들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복잡할 수 있겠죠. 하지만 PWA는 일반 웹과 같이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검색 엔진 최저가 SEO를 사용을 해서 검색 결과의 순위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서 각자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장점의 PWA의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PWA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WA는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매니페스트 제이슨 파일과 서비스 워커 파일 그리고 아이콘 이미지 파일들과 마지막으로 HTTPS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먼저 매니페스트 제이슨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요 브라우저에게 PWA에 대한 메타 정보와 현재 웹사이트가 유저의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장치에 어떻게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파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앱 이름이나 아이콘 그리고 테마 색상 정보뿐만 아니라 주소창 보이기 유무라던가 화면의 방향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워커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서비스 워커는요 푸시 알림, 백그라운드 동기화, 오프라인 환경 지원, 리소스 캐싱의 구현체를 다룰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잠깐 다시 보면요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서비스 워커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가 PWA를 처음 방문할 때 서버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이를 브라우저에 캐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용자가 오프라인 상태에 있더라도 이제 캐싱된 리소스를 활용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뭐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한다던가 연결이 끊어진 환경에서도 사용자 경험이 끊기지 않도록 캐싱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서비스 워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모든 요청을 가로채서 캐시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비용도 절약을 하고 데이터 로딩 속도도 그만큼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죠. 다시 넘어가 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워커는요 PWA가 단순히 웹사이트를 넘어서서 이제 웹앱으로 만들면서 이제 실제 앱을 사용하는 경험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프라인 지원이라던가 푸시 알림, 백그라운드 동작 등 네이티브 앱에서만 실행할 수 있었던 기계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줄인 요 인스톨 보시면요, 이 인스톨은 이제 그 서비스 워커가 처음 설치될 때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이제 초기 캐싱 작업을 진행을 하거나 앱의 기본적인 리소스를 준비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일들을 캐싱을 해가지고 앱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이벤트 리스너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액티베이트는요, 서비스 워커가 깔리고 나서 이제 이를 활성화하면서 기존에 있는 버전을 대체할 때 사용하는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뭐 오래전에 캐싱한 리소스들을 정리를 한다던가 새로운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패치는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패치 맞는데요. 바로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할 때 사용되는 이벤트 리스너예요. 그래서 아까 다이어그램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캐시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따로 네트워크를 요청을 할 때 이 아래에 있는 그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 워커는 이렇게 간단한 예제만 가져왔는데 여기서 더 추가를 해서 뭐 캐시를 삭제하는 기능을 넣는다던가 PC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을 넣는다던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PWA를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개발해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매니페스트 제이슨에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디바이스에서 아이콘 사용된 이미지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조건 퍼블릭 폴더에다가 아이콘 폴더를 만들어서 안에 어떤 아이콘들을 사용할지를 이렇게 안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퍼블릭 폴더에다가 매니페스트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서 앱 이름이라던가 스타트 URL이라던가 다양한 URL이라던가 다른 아이콘들을 이제 넣어서 매니페스트 제이슨 파일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W는 서비스 워커의 줄임말이에요. 보통 SW라고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까 썼던 예제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워커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인덱스 HTML 파일에 넣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아래에 매니페스트 제이슨을 불러와서 링크를 연결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활용해서 서비스 워커를 불러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지스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서비스 워커를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 화면에 각각 PC, 모바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직접 배포를 한 거고요. 그래서 PWA로 배포한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트위터처럼 이렇게 위에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제가 설정한 아이콘인데요. 이 아이콘과 그리고 이름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알러창이 뜨게 되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는 맥북이라서 이렇게 크롬 앱에다가 이렇게 깔리게 되고 실행하면은 이 기원 아이콘과 함께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위에가 이렇게 색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설정한 여기 보면은 테마 컬러 있죠? 이 테마 컬러가 위에 있는 헤더의 색깔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색깔이 PC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모바일에서는요, 전시 사파리로 진행했는데요. 공유 버튼 누르면 아래에 홈화면에 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까 설정한 아이콘과 함께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 화면에 아이콘도 추가가 되고 열면은 다른 웹사이트들과 달리 헤더 포토에 알죠? 막 이렇게 플러스 페이지 넣는다던가 위에 URL 써져 있다던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진짜 앱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것이 바로 PWA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못 드렸던 거는 PC에서 개발자 도구를 확인할 수 있겠죠. 개발자 도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은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매니페스트와 서비스 워커가 있고요. 매니페스트를 누르면은 아까 설정한 메인, 쇼트네임, 디스크립션이 있고 테마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 스타트 URL 그리고 설정한 아이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PWA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PWA를 너무 막 지켜 올리는 말만 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이제 PWA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네이티브 앱 수준의 하드웨어 접근 제한입니다. PWA는요, 웹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처럼 모든 하드웨어에서 동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iOS에서 허락을 해줬지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iOS에서는 이 PWA를 활용해서 푸시 알림을 아예 금지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블루투스 연결이라던가 NFC 같은 조금 더 고도의 하드웨어 기능들은 조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앱스토어 생태계와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WA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운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희가 이 사용자들은, 실제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의 사용률이 엄청 어마어마하겠죠. 이에 비해서 앱스토어, 이제
PW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굳이 거기서 다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는 조금 번거롭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한 노출 기회를 조금 더 잃는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소모와 성능 이슈가 있겠는데요. 웹 기술로 동작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보다는 조금 최적화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거나 리소스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성능 저하나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PWA를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런칭한 사례들이 있죠. 뭐 스타벅스라던가 핀터레스트라던가 예전에 트위터였던 X라던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PWA는 계속해서 발전 중인 기술이고요. 많이 알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유명한 업체에서도 이미 PWA 방식을 통한 앱을 구현하고 있고 이미 이 PWA라는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소비자들의 설치나 불편한 과정을 없애면서도 네이티브 앱과는 좀 유사한 경험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PWA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와 이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건지 아니면 PWA를 사용해서 앱을 개발할 건지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